안녕하십니까, 김유진입니다. 굉장히 낯설죠. 이때까지 제 학원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었다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하려고 제가 컴퓨터도 맞추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 방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설 강의 두 개의 영상을 올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총평과 느낀 점 혹은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이번에 한번 새로운 시도로 한번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저도 낯설어요. 지금 굉장히 막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다룰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원래 컴맹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떨리긴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실험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하는 게 오히려 좀 설명하기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편 같은 걸 하면 여기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서툴지만 오늘부터 한번 이 세팅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죠? 우리가 지방직 시험을 본 이후에 제가 느낀 점 총평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바쁜 관계로 오늘에서야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지방직에서 잠깐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총 난이도는 그렇게 너무 어렵진 않았지만 어려운 편이었다.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되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꼭 지금 올려둔 해설 강의가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올려둔 해설 강의 꼭 보시고 꼭 공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게 왜 틀렸는지 확실하게 아시고 왜 어려운지도 확실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요, 제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지방직에서의 어휘 난이도 볼까요? 일단 어휘 난이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어휘가 굉장히 대체적으로 평이했죠. 뭐 1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난이했던, 그저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 근데 우리가 그 논란의 여지가 됐던 바로 그 2번 문제, 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2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렵지 않았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그죠, 영어를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서 쉬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어떤 뜻이 있죠? 뭔가 순수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순수한, 순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를 봤더니 순수한, 순전한이란 단어가 없어. 그래서 망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제가 듣기로는 이 2번 문제가 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까지 떴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이 2번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은 순전히 해석을 해서 그 단어에 제일 알맞는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가 제가 해석 강의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 경찰 영어 잠깐 볼까요? 이거는 경찰 영어인데, 경찰 영어에서 1번 문제도 되게 비슷해요. 이번에 우리가 4월에 시험을 봤던 경찰 영어인데, 1번 문제도 컴프로마이즈라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게? 그죠? 우리가 뭔가 타협하다, 절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 보기에 절대로 타협하다, 절충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절충하다, 타협하다는 뜻이 없어요.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해석을 해봤을 때는요, 이러한 단계에서의 패배는 아마 절충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경우를, 기회를, 뭐에 대한 기회입니까? 그 경쟁 팀의 결승전에 도달할 기회를 타협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단계에서의 패배거든요. 패배는 그들의 결승전에 도달할 기회를 뭐 하게 될지도 모른다, 타협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죠, 레이트라는 건 뭔가 뭐 속도, 뭐 점수를 매기다 이런 뜻인데, 그런 매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펜스는 좋아하다 말이 안 되고, 리드스는 줄일지도 모른다. 경쟁전에서의 경쟁자들과 경쟁팀과의 뭐 결승전에 도달할 확률을 줄일지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그런 우리 유형이고요. 우리가 비교를 잠깐 해보면은 어 그죠? 2번 문제와 경찰 1번 문제는 요즘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요즘 유형의 어휘 문제 같아요. 즉 우리가 sheer라는 거에 대한 문맥상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답을 찍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요즘에 나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문제였고,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석만 정확히 됐다 그러면은 뭐 2번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셨죠? 뭐 나머지 뭐 어휘 문제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인그로스라는 것도 우리 정말 많이 외웠던 단어고, 그죠? keep abreast of는 이거는 생활 영어에서도 우리 정말 많이 외웠던 영어,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하면 됐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휘 난이도를 한번 따져보자면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하 정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문법 난이도를 한번 보게 될까요? 문법은 일단 우리가 5번 같은 경우에서 일단 우리가 일단 제가 문법에서 그냥 전반적인 문법에 대한 그 느낀 점이 뭐가 됐었냐면은 이건 전반적인 문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법에서 일단 문법 문제는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해석이 중요하고 문법과 해석은 절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대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아니고 문법과 해석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판례로 여러분들 우리 그 잠깐만 6번 먼저 한번 볼까요? 6번 이거 문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6번 같은 경우에서 다 해석으로 풀면은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문법 문제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페이퍼는 charge는 뭡니까? 굉장히 뭔가 고소했다. 그녀를 뭐에 대해서 회사의 돈을 그녀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건 use하는 건 뭐가 나야 됩니까? using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녀를 고발했다. 그러니까 그녀를 사용하는 것이 왜 나와요? 뒤에 the company's money라는 게 이게 목적어가 나오니까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야겠죠. 회사의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녀를 고소했다. 일단 알아야 되는 게 charge, 그죠? A with B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일단 계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A를, 그죠? 여기 B에 대해서 고소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B에 대한 using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즉 명사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의 속도를 올리는 또 다른 방식은 만드는 것이다. 뭘? 그 변화를 뭐에 대한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변화가 made의 뭡니까? 목적으로 쓰이는 건데 목적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나면 이게 능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수동이 아니고. 따라서 뭔가 여기서는 능동 형태로 바꿔서 틀린 거고, 이런 거를 그냥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뭔가 뭐 암기하고 암기한 것에서 딱 나오려는 그런 풀이 방법은 요즘 별로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그 문제 같은 건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퍼니처 같은 경우는 뭐죠? 퍼니처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불가산으로서, 그죠? 뭔가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이게 복수가 안 되고 단수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외웠던 게 단수 남기의 문법 문제가 나왔었다면 이번에 요즘 우리 문법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죠?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해석을 해봐서 부자연스럽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더 요즘 틱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법과 해석을 절대로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다 문법 문제는 해석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독해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했던 원어브 중에 무조건 복수명사 나와야 되니까 커시스가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고,
뭐 어렵지 않았어요. 문법 문제는 점점 더 이렇게 해석이랑 연관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독해 문제를 좀 보게 될 건데 독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중에 7번 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7번 같은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어, 바로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7번 같은 문제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 연결사, 대명사 보고 순서를 찾아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그죠?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죠? 순서 문제 나오면은 우리 뭐부터 찾는다? 뭐 연결사 혹은 뭐 대명사 찾아가지고 답을 찍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번 문제에서 이걸로 답을 찾을 수 있나 없나 보세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출제자들이 의도를 해서 낸 건지 모르겠는데 연결사, 대명사 없어요. 이걸로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탑뷰잉 관점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탑뷰잉 관점이 뭐냐면은 글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좀 멀리서 크게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탑뷰잉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죠? 일단 영어에서는 주제가 먼저 나오고, 즉 뭔가 큰 사건이 먼저 나오고 짜잘한 예시들이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영어 해석하는 방법, 영어에 글이 써져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주제라는 거는 큰 사건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큰 사건이 뭡니까? 그죠? 그 현대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말 이런 것들 한다 뭐 하는 거에서 모델들을 짓는 거에 의해서 어떤 모델들이냐면 고의적으로 떼어내는 그죠? 현상을 떼어내는 그 증상에서 증상 밖으로 어떤 나타내는 것들을 떼어내는 그런 빌딩 모델을 짓는 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해가지고 최근 경제학자들이 뭔가를 이제 떼어내 가지고 한다라는 거를 먼저 A번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떼어내는 게 무엇인지 설명한 게 바로 C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 부분에서 경제학자가 뭔가를 떼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떼어나는 거에 대한 게 이제 뭔지를 그 C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 떼어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뭔지를 알게 됐으면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뭐 한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이 뭡니까? 뭔가 하나나 두 개의 요소들에 집중하는 게 이렇게 떼어내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정확히 구체적인 예시가 B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큰 것들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예시들이나 짜잘한 것들이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것들은 경제학자들은 현상에서 뭔가를 떼어낸다가 나오는 거고 떼어낸다가 뭔지가 C에 나오는 거고 떼어내는 거에 한두 가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한두 가지 집중하는 예시가 이렇게 B가 나오고 따라서 정답은 A, C, B의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순서랑 뭐 연결사, 대명사 찾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겠지만 이렇게 꼼수로 풀게끔 내지 않습니다. 요즘 문제들은. 이해했습니까? 요즘 문제들은 이렇게 내지 않고 우리가 탑빙 관점에서 크게 볼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정확한 독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뭐 7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긴 했지만은 탑뷰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글이 써져 있는 규칙에 의해서 풀렸을 때는 풀 수 있었다. 되게 좋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괜찮았던 문제였던 것 같고, 그죠? 뭐 내용 일치 같은 거는 뭐 원래 나왔던 대로 나왔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봤을 경우에는 그죠? 뒷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꽤 나왔어요. 즉 19번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19번 같은 경우도 문제를 그럼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그 해설강에서 꼭 한번 보시고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문제는 우리가 탑뷰잉 관점 1번 즉 앞에 thesis 논지가 나오고 그 논지에 대해서 똑같은 말의 예시가 두 개 나오는 형태거든요. 예시 1, 예시 2 나오고 여기서는 뭔가 논지 나오고
이 형태의 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논지가 어떤 거를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거냐면은 언어는 뭐하다? 두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 하나의 소음은 의미가 때때로 단지 그 때때로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은 그죠? 언어는 다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또한 새들에게서 또한이라는 얘기는 뒤에도 우리가 똑같은 예시가 나와야 되니까 언어가 다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논지가 이거니까 논지에 대해서 똑같은 예시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즉 뭐가 중요하다? Sequence is what matter. Sequence라는 게 뭡니까? 연속적인 건데 연속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 있을 때요, 다양한 게 있을 때요. 즉 여러 가지가 있을 때가 연속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연속적이 못 되는데 시퀀스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예시도 우리가 언어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두 번째 예시에서 뭐가 나왔어요?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방언은 언어가 하나 있는 거에는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서울 방언, 부산 방언, 뭐 전라도 방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언어는 여러 가지 즉 다양해야지 의미가 잘 녹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문제를 푸는 거는 탑비인 관점에서 항상 공통점이나 차이점 찾기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다? 공통점 찾기였다. 뭐에 대해서?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공통점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새들의 노래에서 또한 개인적인 노트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다양성. 즉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을 찍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탑뷰잉 관점, 즉 글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문단을 요약을 하고 그 문단별로 문단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게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 알고 그것을 찾아서 답을 추론하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이해는 안 갔어도 답은 맞추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형식대로의 글을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느낀 점을 한번 적어봤는데 익숙치 않은 내용의 문제들이어서 굉장히 보세요. 까다로울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답은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최대한 문단을 나누어서 그죠?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죠? 하지만 선행돼야 할 것은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문단끼리 나눠 가지고 우리가 요약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본적인 해석이 되지 않으면 즉 올바른 규칙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구문 독해 실력을 일단 갖춘 다음에 문단 간 나눠 가지고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충분히 고득점도 나올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 근데 익숙치 않은 문제들의 내용이 나와서 좀 실제 시험에서의 뭔가 당황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커트라인이 그렇게 안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한번 미끄러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보니까 지금 커트라인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아직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되 저도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혹시나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해석 즉 올바른 규칙 꼼수 안 됩니다. 꼼수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꼼수를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꾸 막 다 못 읽는다. 우리는 다 읽으면은 시간 부족하다. 시간 부족해가지고 절대 읽지 말고 뭐
빈칸 보면은 빈칸 무조건 앞뒤만 보고 답을 찍어라 뭐 이런 거 보고 가리키는 거 있는데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법 문제는 다 뭐다? 문법은 그죠? 이렇게 독해랑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문법은 그죠? 독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일단 또 간략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는 구문 독해를 정말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문 독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클릭하시면 제가 쓴 칼럼이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구문 독해가 되면은 아까 제가 막 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뭐 인트로였고 뭐 예시가 나왔고 예시 1, 뭐 예시 2라고 나누는 그죠? 그러니까 문단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의 커리큘럼이 저희가 직접 오프라인 수업 학원에서도 이제 실행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에 3단계에서는 정말 열심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죠. 문제 풀기도 이렇게 같이 가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어수선한 지금 왜냐면 제가 아주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런 제 방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모르는 질문 같은 것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스트림을 켜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저희 탑뷰 공무원 영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하여튼 뭐 끝맺음이 굉장히 길었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문법 특강 시즌 2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힘내시고 그죠? 건강하시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